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시가 소 럼피스킨병의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투입할 수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익산 농업기계 박람회가 10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박람회에는 194개의 업체가 개발한 자율주행 트랙터와 이항기 등 400여 종의 첨단 농기계가 전시돼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또 농자재 전시 및 연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음파 호수공원에서 여전히 부패된 부유물이 떠다니고 있고 악취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불특정 오염물질 처리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택배와 배달 등 이동 노동자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 강도에 비해 쉴 곳이 부족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곳곳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면서 익산시와 군산시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 3일까지 모든 소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정작 수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소 농가에 공급된 럼피스킨병 백신입니다. 해외에서 수입된 것으로 농가에서 직접 접종 안 하며 주사기와 함께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축산 농가에서는 예방 백신을 직접 놓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농장주는 장애를 안고 있어 자신이 키우고 있는 소 100여 마리에 직접 백신을 놓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행여나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나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 만약에 주사 놓다 소한테 쳤는데 농가가 그걸 어떻게 놓냐고.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소 농가도 하소연합니다. 백신 접종이 쉽게 보여도 자신은 전문가가 아닌데다 이제는 고령이다 보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염려가 되죠. 젊은 친구들도 놓기가 힘든데 소가 가만히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70살 넘고 나이가 60대만 넘어가도 몸들이 저 성은 사람도 주려면 겁이 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이 같은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지자체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는 부안과 고창에서 확진 농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방침보다 일주일이 빠른 11월 3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소 농가는 천여 곳에 달하고 5만 5천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에 투입된 수의사는 군산 4명, 익산 6명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가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수의사 동원력을 내렸다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소 농가에 투입할 수의사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 아니면 소동물이거든요. 개, 고양이랑 반려동물이니까 그분들은 동원할 수가 없죠. 31일 정오 기준 익산 소농가의 백신 접종률은 25%, 군산은 27%를 기록했습니다. 흡혈곤충을 방지하기 위한 연무소독 외에 확실한 예방책으로 여겨지는 백신 접종 때문에 지자체마다 농가 스스로 접종에 나서라며 독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마다 아우성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고창군 부안면 한우 농장도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고창군 부안면의 한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의 한우 276도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확진은 부안군 백산면과 고창군 해리면 농장에 이어 도내 3번째 감염입니다. 금강하구와 곰소만에서 수산자원 채취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곰소만과 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금지구역 해제를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11월 7일부터 이들 지역에서의 수산자원 채취와 포획이 가능해집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가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락 사유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고 시급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조 1천억 원을 들여 국내 첫 하이퍼튜브 시험장을 새만금에 만들기로 하고 지난 1월 예타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익산 농업기계 박람회가 10년 만에 다시 개막했습니다. 박람회에는 194개 업체가 개발한 자율주행 트랙터와 이항기, 무인 방제기 등 400여 종의 농기계가 전시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또 농자재 전시 및 연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농기계들로 가득한 익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익산 농업기계 박람회가 31일 개막했습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그동안 기다려온 농업기계 박람회가 우리 익산에서 10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가 농기계 업체와 농업인 간 상생 발전의 장이 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동, TYM, 아세아텍 등 19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업체들은 18,000여 제곱미터 전시장에 트랙터, 이항기, 무인 방제기 등 400여 종의 농기계와 농자재들을 선보입니다. 또한 농기계 연시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통해 농기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고성능의 농기자재를 만나보시고 스마트 농업 기술로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등 편리하고 효율적인 농업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박람회를 주관한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박람회에는 1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원예 수출 활성화 세미나, 전북과 익산 홍보관, 경품 행사 등 참관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출품업체는 농업인과 만남을 통하여 그동안 연구 개발한 신제품을 홍보하고 여러 농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좋은 제품을 보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익산 농업기계 박람회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시 CCTV 관제센터에 112, 119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됐습니다. 통합 플랫폼은 긴급 구조와 출동 지원, 범죄 화재 예방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112와 119를 연결하게 됩니다. 또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현장 주변 영상과 용의자 도주 경로 정보 등이 곧바로 제공됩니다. 한편 모현동 교통정보센터 내에 있는 CCTV 관제센터는 관제요원 12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CCTV 3,108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수도산공원에 어린이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익산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예산 확보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어린이 체육관은 오는 2026년 말까지 건립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9월에 열린 익산 백인 원탁회의에서 제안된 교육 분야 건의 사업입니다. 군산 성일하이텍과 이피캠텍이 리사이클 소재 개발과 공급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성일하이텍과 이피캠텍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생산되는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안정적인 공급 협력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업체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재활용 고순도 리튬 소재의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성일하이텍은 군산 국가산단에 입주한 2차 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이고 이피캠텍은 2차 전지 소재 강소 기업입니다. 전라북도와 법무부가 외국인 이민정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가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독자적인 이민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 이양을 건의해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비자 발급, 체류 지원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에 함께 대응하게 됩니다. 도내 선거범죄 신고자들에게 모두 2,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북도 선관위는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예비후보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7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신고한 A씨에게 1,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를 신고한 B씨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익산 상공회의소가 오늘 창립 9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을 통해 양희준 명예회장과 최형선 전 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고 30년 연속 회원사로 선정된 LG화학 익산공장과 오리온 익산공장, 대동남 등 3개 기업에는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익산 상공회의소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을 모아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택배 배달 서비스 종사자, 이른바 이동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이어가는 이들은 쉴 곳이 부족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이동 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학습지교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접촉 수요 서비스가 상승하면서 이동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노동자는 2021년 66만 명보다 20.3% 늘어난 8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익산시 이동 노동자 수는 2022년 기준 2,183명입니다.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정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동 노동자들에게는 이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어양동에 이동 노동자 쉼터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이 같은 쉼터는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루에 한 20명 내지 30분께 오셔가지고 주무시는 분 계시고 저희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아침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쉼터가 있다 해도 주말과 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아 이동 노동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일터 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를 지자체 최대 50% 3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권역별로 이동자 노동 쉼터를 세워놓고 그 플랫폼 노동자들의 복리 증지에 조금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늘고 있는 이동 노동자. 이들을 위한 휴식권 보장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조아갑니다. 주민 반대에 부딪혔던 군산 목재칩 공장 입주 허가 문제가 권익위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군산 성산면 상곡리 주민들은 지난 20일 목재칩 생산 공장 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문제를 논의한 후 입주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주민들의 반대에 공장 운영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공장 부지의 매각이나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 맞춤형 관리를 실시합니다. 시에 따르면 전담 사례관리사 4명이 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치매 환자 가정을 1대1로 방문해 건강과 일상생활 관리를 돕습니다. 또한 낙상 예방 교육, 약물 안전 수칙 교육, 가족 상담 등을 지원하고 실종 예방 지문 사정 등록과 배회 인식표 발급도 실시합니다. 한편 맞춤형 관리 대상자는 치매 안심센터 등록 환자의 신체, 심리, 환경 등을 평가해 결정됩니다. 제2회 익산시 아이월드컵에서 다솜 유치원이 최종 우승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익산 스포츠클럽이 주관한 아이월드컵에서 최종 우승은 다솜 유치원이, 준우승은 배델 유치원과 아이미소 어린이집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10곳에 320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교한 장식과 기법으로 고려 후기 걸작으로 꼽히는 부안 내소사 동종이 국보가 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부안 내소사 동종을 국보로 승격할 예정이라고 31일 예고했습니다. 부안 내소사 동종은 높이 103cm, 입지름 67cm 크기로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1일 정읍시에서 서남권 추모공원 제2봉안시설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읍시에 따르면 기존 봉안당과 자연장지가 거의 만장되면서 2018년부터 6년간 조성 사업을 벌였습니다. 총 사업비 130억 원이 투입된 제2봉안시설에는 12,000여 기 규모의 제2추모관, 만여 기 규모의 제2자연장지와 봉안당, 공원형 장지, 주차장 208면 등이 설치됐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은 정읍과 김제, 고창, 부안 4개 시군이 공동 운영 중이며 2015년 개원한 뒤 하루 평균 14건의 화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원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 로봇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과수원 잡초 제거 작업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 과수농가의 비용 증가와 고령 여성 농업인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제초 로봇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하며 잡초를 제거해 농업인들의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진청은 과수원 제초 로봇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했고 상용화를 위해 관련 업체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은파 호수공원이 지난 여름 녹조와 수초 부패 등으로 심한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녹조 제거제를 뿌리고 부유물을 걷어낸 후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부패된 부유물이 떠다니고 있고 악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은파 호수공원을 둘러싼 미룡저수지와 연결된 배수로, 누렇게 뜬 생활폐수가 배수로를 따라 저수지로 흘러듭니다. 썩을 대로 썩은 부유물이 거품을 내고 저수지 가장자리는 부유물로 띠를 이룹니다. 그 하수관거 자체가 어딘가 깨져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 생활하수와 오폐수들이 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호수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책길 곳곳에 설치된 화장실 앞 저수지도 마찬가지. 녹조와 분뇨 찌꺼기로 추정되는 부유물이 뒤섞여 물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아주 인물 냄새 아주 사람. 근데 뭐 몇 차례 시청자도 신고하고 화면 그쪽에서 신고하고 했어야 와서 부모 뭐좀 개선이 안 되는지. 냄새 많이 났었어요. 여기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사고 나면 물이 여기로 흘러가. 그리고 여기도 비가 많이 오면은 여기서 배수 처리장이 야가 모듬은 여기로 파이브. 지난 8월 폭염이 지속되면서 호수 주변이 부패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면서 농어촌공사가 긴급 방제에 나섰지만 여전히 호수는 썩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안일한 수질 관리 때문입니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폭염 때문이라며 수질에는 문제가 없고 2차례에 걸쳐 녹조 제거제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진작에 뿌렸는데 그때 여름에 그때도 한 두 번 정도 뿌렸거든요. 부유물질을 떠서 내고. 수질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는 건데 농어촌공사가 진행한 수질 검사는 부패와 악취가 심해지기 이전인 2월과 4월, 6월이 전부입니다. 더욱이 B점 오염원으로 추정되는 곳은 피하고 한 곳만 측정해 신뢰성도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불특정 오염물질 처리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유입된 연약물질이 축적돼 녹조가 일어나고 외부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강바닥에 쌓여 수질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호수 밑에 있는 그 저층들은 오염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준설이 일단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아울러 그 오폐수의 그 B점 오염원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은파호수 수질 문제.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호수가 계속 병들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중국 연변 주정부 방문단이 식품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오늘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견학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홍경 연변 주정부 주장과 전규상 천우그룹 이사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업 지원 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또 하림산업에서 진행하는 키친 투어에 참여해 즉석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한편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중국 최대 조선족 거주지로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군산 체력인증센터의 체력 측정 프로그램에 유아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체력인증센터가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만 4세에서 6세 유아 체력 측정 프로그램에 유아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센터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등 7가지를 측정해 유아의 체력 상태에 따른 운동을 처방합니다. 익산시 마을 전자상거래가 김장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절임 배추 20kg이 36,900원에 판매되며 20% 할인 쿠폰 적용과 구매액의 5%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마늘과 건고추, 양파 등 김장에 필요한 각종 농산물도 함께 판매됩니다. 한편 배송지가 익산이면 일부 품목에 한해 당일 무료 배송이 이뤄집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역에서 한국철도 발전사와 남북철도 연결사업 등 우리나라 철도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남북철도 특별사진전이 열립니다. 전시작품은 모두 26점으로 1897년 우리나라 철도의 태동을 알리는 경인철도 기공식, 1946년 우리 기술로 제작한 최초의 증기기관차 조선 해방자호 운행 모습 등 철도 역사를 시대순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군산중앙시협이 31일 온 세상 나눔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어부바박스와 이불 세트를 군산시 나운삼동에 기증했습니다. 어부바박스에는 다양한 생활용품이 들어있어 겨울철을 앞두고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6도에서 출발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